안녕하세요. 김민정입니다. MJTV 고민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뿌롱뿌롱님께서 임플란트 인풋 들 때 코핑 사이즈에 대한 그 요령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픽처 사이즈에 아마 맞추면 된다고 병원 선생님들께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픽처 사이즈랑 다른 사이즈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시니까 아마 그런 요령이 지금은 없어서 그런 사이즈 선택에 대한 요령이 있는지 그걸 좀 물어보시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공주님. 네. 오늘은 임플란트 보철에서 임프레션 코핑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게 이제 제가 20년 전이 넘죠. 그때 공부했던 이런 책들, 그러니까 결국에 그 회사의 매뉴얼이 저는 제 지침서라고 생각하고 그 매뉴얼 안에서 공부를 좀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조금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실수가 없으실 겁니다. 누구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저 매뉴얼 책에 거의 대부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이 매뉴얼은 없을 거예요. 이건 임플란티움이라는 덴티움에서 초기에 나온 임플란트 책의 매뉴얼이었는데요. 이걸 이제 제가 2000년도에 공부했었던 자료입니다. 보시면 픽처를 위쪽에 심고 그리고 밑에 하방에 이제 힐링 어바우트먼트 그 다음에 임프레션 코핑이 이렇게 다양하게 4.0 이제 4.8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헥사냐 난헥사냐 그리고 그 안에서 길이가 짧냐 기냐 그 다음에 넓이가 4.0 4.8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긴 걸 쓰겠다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핀을 조금 더 롱한 걸 써서 이제 우리가 픽업 임프레션을 뜰 때 이제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가이드에 모든 내용들이 나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매뉴얼을 가장 우리 교과서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보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트랜스퍼 타입, 그 다음 픽업 타입의 그 임프레션 코핑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그 매뉴얼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는 임프레션 코핑을 이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까가 고민이셨어요. 뿌롱뿌롱님께서.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앞전에 힐링 어바우트먼트, 그러니까 힐링 캡이라고 하거나 힐링 어바우트먼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임프레션을 뜨기 위해서 우리가 세컨 서저리를 하고 이제 퍼스트 서저리를 하고 우리가 힐링 캡을 넣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보철을 어떤 결과를 얻을 건지에 대한 이미 생각을 하고 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힐링 캡이 이미 마지막 보철의 단계까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힐링 캡의 사이즈, 힐링 어바우트먼트의 사이즈가 임프레션 코핑의 사이즈, 어바우트먼트의 사이즈를 다 똑같게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힐링 어바우트먼트의 사이즈를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힐링 어바우트먼트를 선택할 때 의사 선생님들께, 치과 선생님들께서는 마지막 보철물의 잇몸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머전시 프로파일이라는 걸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 얘기들을 하실 텐데 기공사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하거나 아마 치과육생사 선생님들끼리랑도 그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마지막 보철물이 어떻게 연출될 거냐, 표현될 거냐에 따른 잇몸의 형태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힐링 어바우트먼트부터 이 선택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치, 소구치, 중절치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이 안에 이제 우리가 꽂아줘야 되는 힐링 어바우트먼트의 사이즈가 어떻게 보면 전치부니까 사이즈가 작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중절치는 좀 큰 사이즈를 선택하게 되고 대구치보다는 작지만 중절치는 조금 더 측절치보다 크고 소구치보다도 큰 사이즈를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덴티폼을 보거나 선생님들의 치아 형태를 보더라도 이 치아의 형태의 사이즈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기준이다. 그리고 연조직 높이,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픽처가 심겨 있는지에 대한 이 연조직의 높이, 의사 선생님들이 그래서 프로브를 넣어보잖아요. 그래서 프로브로 그 랭스를 재서 연조직의 깊이에 따라서 그
그 어바우트먼트, 힐링 어바우트먼트의 높이를 이제 측정을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노출의 적절한 높이는 잇몸의 요 부위, 변형 부위보다 1mm에서 2mm가 조금 더 노출되는 것이 적당한 높이다. 힐링 어바우트먼트가 너무 길어도 입술질하기가 쉽지 않고 혀에 걸리고 이런 불편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1mm, 2mm가 조금 더 상방으로 올라와야 잘 잇몸이 아무는 걸 이제 지지하면서 이제 보철물이 들어갈 가이드를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힐링 어바우트먼트와 임프레션 코핑의 사이즈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형태가 바로 이런 힐링 어바우트먼트를 결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힐링 어바우트먼트의 이 다이아메터, 그 다음에 이 높이, 이런 것들이 아까 같은 마지막 보철물의 결과와 일치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덴티움에서 보면 가장 쉽게 이렇게 딱 이미지로 머릿속에 딱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픽처의 두께와 위에 올라가는 상부 어바우트먼트의 두께는 일치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까 말씀드렸죠. 힐링 어바우트먼트, 임프레션 코핑, 그 다음에 마지막에 들어가는 어바우트먼트는 같은 사이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간 6.5의 어바우트먼트가 들어갔다면 6.5의 힐링 캡을 넣고 이제 했겠죠. 그런 임프레션을 뜨셨겠죠. 임프레션 코핑을.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마다 이 가이드를 다 따르지는 않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원장님께도 제가 여쭤봤는데 원장님께서는 구치부의 6.5보다 본인은 5.5의 사이즈를 어바우트먼트 사이즈를 선호하신대요. 이제 그러면 밑에 하부는 6.0을 신고 위에 올라가는 게 5.5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라고 여쭤봤더니 이제 너무 급격하게 잇몸 라인에서 너무 급격하게 넓어지면 이 와이드해지면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기는 경우가 본인이 봤을 때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다. 그래서 약간 좀 작게 만들어서 치간 칫솔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케어가 될 수 있도록 약간 사이즈를 좀 줄인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보시면 전치부도 5.5 사이즈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기억하실 건 픽처의 사이즈와 약간 상부에 올라가는 보철물 사이즈는 치아의 크기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임상 치관과 관계가 있으니까 사이즈가 크거나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머전시 프로파일이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힐링 캡을 넣어서 임프레션을 뜨고 난 다음에 결국에 우리가 이런 모형을 이제 기공소에 보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공소에서는 검을 재현한 이제 형태를 갖고 이 위에서 상부 보철물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 상부 보철물을 만들 때 결국에 잇몸 라인을 재현을 해줘야 이게 가짜이 같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힐링 캡을 썼다면 이런 넓은 형태의 잇몸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고 조금 작은 형태가 만들어지면 이 측절지 형태의 치아가 사이즈가 이제 이렇게 위는 이렇게 되고 아래가 이렇게 커지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체를 가이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머전시 프로파일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힐링 어바우트먼트부터 이런 사이즈의 선택이 바로 잇몸을 재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결정을 이제 의사 선생님들께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픽처랑 다른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이다 라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것보다 작을 때는 아까 같은 보철물이 너무 작아서 잇몸하고 틈이 생기겠지만 또 너무 넓은 임프레션 코핑을 끼게 됐을 때 사실은 이런 잇몸 라인보다 더 넓게 되면 이렇게 잇몸 보철물을 만들고 나서 이렇게 압박이 돼서 저렇게 잇몸이 저런 형태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죠. 그리고 여기
파닉 부분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런 형태를 이제 만들어서 여기가 너무 하얗게 압박이 되는 게 보이시고, 특히 여기 측절치의 이제 진짜로 임플란트 부분에는 또 이런 압박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도 좀 생각하시고 보철 작업을 할 때, 임프레션 코핑 작업을 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힐링 어바웃먼트는 여러분들께서 픽처의 사이즈와 힐링의 사이즈가 일치하지 않다는 게 먼저 머릿속에 있으셔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이즈가 위의 다이아메타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두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이제 잇몸 높이부터 대합치, 그러니까 대합치의 관계에 올라가는 그거를 우리가 높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각 회사마다 되게 다양한 사이즈를 갖고 계신데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이 높이가 거의 2에서 7mm의 높이까지 있고, 그 다음에 요 컵스라고 하는 요 해당되는 잇몸부터 그 위에 상부 보철물,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는 정도의 이 커프스라고 하는 잇몸 높이에 해당되는 부분이 2.0, 3.0, 4.0으로 우리가 이제 제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리는 바로 이 부분을 얘기를 하겠고요. 여기에서 상부 한 요 정도 1mm, 2mm가 노출돼서 여기가 잇몸 라인이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픽처가 있는데 여기가 잇몸이 보이는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아메타는 높이는 7, 그 다음 다이아메타는 이렇게 넓은 9.5까지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어떤 넓이의 그 보철물을 생각하시고 치아마다 크기가 다양하니까 이렇게 많은 다양한 넓이의 그 힐링 어바웃먼트를 사이즈를 갖고 있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래서 요 매뉴얼을 잘 보시면 그 우리 병원이 쓰고 있는 제품이 어디 제품이고 그 매뉴얼에 해당하는 이제 상품이 있냐 없냐, 원장님이 선택하는 제품이 이제 이 제품이라고 했을 때 있냐 없냐를 판단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픽처 레벨이라고 표현했을 때 아까 보여드렸듯이 헥사와 난헥사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트랜스퍼, 그래서 픽스드, 그러니까 픽업을 떠서 나오는 이 임프레션 코핑이 인상제에 박혀 나온다는 뜻이고, 트랜스는 옮긴다는 뜻이기 때문에 위에 나와 있는 나사가 높게 나와 있어야 픽업을 뜰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높게 나와 있지 않고 트레이에 내재되어 있어야 되니까 트랜스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픽업, 우리가 임프레션 코핑이 되겠고요. 픽업 임프레션 코피는 위에 들어가는 이제 스크루의 높이가 항상 트레이 위로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시고 임프레션을 뜨셔야 하고요. 대부분 많은 회사들이 17, 21, 뭐 15, 20 이렇게 다양하게 높이가 나와 있어요. 그거는 치아의 랭스에 따라서 그 회사가 주는 길이를 측정을 해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점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매뉴얼만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높이 이런 것들을 파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아메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요 헥사와 난헥사가 있어서 임플란트 대부분 싱글 크라운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엔 분명히 헥사를 써야 되겠지만, 대부분 브릿지일 때도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헥사를 이용해서 많이 임프레션을 뜹니다. 왜냐하면 넌 헥사를 한 다음에 헥사로 나중에 어바웃먼트를 바꾸기는 쉽지는 않지만, 헥사로 떴다가 넌 헥사로 바꾸기는 쉬운 일이기 때문에 보철 기본 과정에서요. 그래서 대부분 병원들이 헥사의 임프레션 코핑을 사용해서 임프레션을 뜨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트랜스 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핀이 높게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트레이 안으로 숨겨져야 하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트랜스퍼 타입이다. 똑같이 헥사와 난헥사가 있다. 그리고 이제 넓이가 다이아메타가 4, 4.5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 그리고 높이가 11, 15 이렇게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5.5, 6.5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 헥사, 난헥사, 길이 11, 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보셨던 건 덴티움이었고요. 이제 오스템을 살펴보면 오스템도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 회사마다 이렇게 다이아메타의 길이가 4에서 7.0까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임프레션 코핑의 이 전체 높이가 이제 11, 그 다음에 15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이제 우리가 픽업을 뜰 거기 때문에 픽업의 핀이 0, 그 다음에 15, 15L 해서 좀 더 긴 제품이 나와 있어서 전체적으로 20, 15의 길이를 갖고 있는 제품들을 떠서 우리가 픽업하는 임프레션을 뜰 수 있는 임프레션 코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이 매뉴얼만 제대로 우리가 숙지를 하시게 되면 어려울 일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임프레션을 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픽업 타입, 그 다음 트랜스퍼 타입을 다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제 어렵지 않죠. 선생님들께서 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픽업 임프레션을 뜰 때 이 나사의 홀이 위로 나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풀르고 그걸 임프레션에 이렇게 꽂혀서 나와야 되는 인상을 떠야 하기 때문에 핀의 길이가 긴 걸 꼭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바이트 임플레이션을 뜰 수 있는 코핑이 이제 신흥에서 2016년도인가 개발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 계속 많은 회사들이 2018년도에도 나오고 네오 그 다음에 여러 회사에서 코웰 회사에서도 많이 만들어내셨는데요. 근데 많은 병원들이 이제 이 바이트 임프레션을 뜨는 거는 조금 불안정하다라고 해서 다시 또 이제 임프레션 코핑을 갖고 뜨긴 하지만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바이트 트레이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또 이런 바이트 트레이를 또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원장님들은 또 이런 위아래 같이 바이트 임프레션을 우리가 크라운만 뜨는 게 아니라 임플란트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를 또 개발해서 많은 회사들이 지금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임프레션 코핑을 뜰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코핑과 픽처의 연결이 정확하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엑스레이를 꼭 확인해야 되는 작업들을 구강 내에서 이런 날개에 의해서 치아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본에 의해서 정확하게 시팅이 안 됐거나 이런 경우에 의해서 많이 이런 틈들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런 틈을 꼭 눈으로 절대로 확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꼭 확인하고 또 정확하게 꽂은 다음에 또 한 번 더 확인해서 확실하게 된 다음에 임프레션을 이제 체득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무치약이거나 이럴 경우에 아주 여러 개의 임프레션을 뜰 때 안정성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타일을 실크를 이용해서 다 타일을 하고 그 위에 패턴 레진을 이용해서 묶은 다음에 임프레션을 떠서 픽업 임프레션이 조금 안정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예 픽업으로 뜨고 그 다음에 아날로그를 연결되어 있는 이제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치아의 픽처와 어바트먼트나 힐링캡의 힐링 어바트먼트의 사이즈는 일치하지 않다. 그래서 가장 위에 올라가는 상부 구조의 보철물을 머릿속에 기준을 두시고 의사 선생님들께서 힐링 어바트먼트의 사이즈를 미리 선택하시는 거다. 그래서 힐링 어바트먼트의 사이즈가 결국에 임프레션 코핑의 기준이 돼야 되고 또 어바트먼트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라고 머릿속에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치과의생사니까 이렇게 힐링 어바트먼트나 아니면은 픽스처를 넣은 다음에 위에 올라가는 그 커버 스크루가 노출이 됐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이걸 잘 클리닝을 해서 그 주변 잇몸이 탄탄해져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잇몸이 덮여져 있을 때 이걸 완전히 노출될 수 있도록 오히려 그 부분을 칫솔질을 하도록 권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힐링캡이 약간 1mm 상방으로 올라와야 된다. 1mm, 2mm가 바로 그 뜻입니다. 그 주변으로 잇몸이 단단하게 붙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그 주변도 이솔질을 하도록 권유하셔야 돼요. 그래서 첨단 칫솔 같은 걸 이용해서 닦아주시되 스크루가 풀리는 방향으로 닦지 말고 잠그는 방향으로 닦도록 환자한테 교육을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임프레션 코핑이나 어바트먼트를 연결할 때 제일 주의하셔야 될 게 환자가 목으로 삼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실크를 항상 여러분들께서 그 어바트먼트나 임프레션 코핑에 감아서 넣고 풀르고 하는 작업들을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사이트 2809TV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에 임프레션 코핑에 대한 내용도 있고 어바우트먼트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다 원장님께서 찍어 놓으셨어요, 유튜브로. 그래서 조금 더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채널을 또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8공부 원장님께 저랑 함께 일하시는 원장님이어서 제가 여쭤봤어요. 임프레션 코핑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제 임프레션 코핑, 왜냐면 제가 봤던 임프레션 코핑들과 또 지금 많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또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대다수의 임플란트 내면의 직경은 픽처 두께와 상관없이 모두 같다. 그래서 임프레션 코핑 그 안에 들어가는 스크루 사이즈는 거의 같다. 그래서 위에 올라가는 다이아메터가 4.5, 6.5 하더라도 내면은 같다는 거고요. 하지만 오스템은 3.5 다이아메터의 픽처는 예외다. 그래서 오스템의 3.5 픽처의 다이아메터를 갖고 있는 임프레션 코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4.0 이상의 임프레션 코핑을 쓸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힐링 캡이라든지 코핑, 어바우트먼트의 사이즈는 최대한 같은 사이즈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서로 작거나 클 경우에, 그러니까 힐링 어바우트먼트가 크고 작고 임프레션 코핑이 또 작고 이럴 경우에 아까 같이 마지막 보철물의 형태가 잇몸과 맞지 않거나 너무 오버되거나 조금 작거나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전치부, 구치부의 임상 시간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 높은 긴 코핑을 사용할 수도 있죠. 전치부일 때는 긴 걸 쓰고 그 다음 구치부일 때는 당연하죠. 대합체하의 관계 때문에 국의 형태가 안 되니까 조금 낮은 임프레션 코핑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미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요. 칫솔 처방 어떻게 하냐, 환자분들마다 이제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칫솔모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질문한 게 있어서 다음 시간에는 이 내용을 갖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